안녕하십니까, 안찬입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날 마지막 수업이죠. 법률에 관한 마지막 부분을 볼 건데, 첫 줄에서 좀 천천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의사시 표시부터는 좀 양도 많아지고 좀 타이트하게 나갈 거니까요. 쫓아오시면 충분히 민법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믿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보죠. 14번인데. 법률의 해석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법률의 해석이란 뭐냐? 법률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건데,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1번. 법률의 해석은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만의 해석으로 충분하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럼 이제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적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X죠. 자, 법률 해석은 원칙이 규범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은 예외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3번 법률의 해석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표의자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일 거고요. 자, 4번 의사주의인데, 의사주의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연적 해석과 연결됩니다. 예외적인 거죠. 의사주의 이론에 의하면 법률의 해석은 표의자의 진위,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민법상 예외입니다. 표시주의 이론에 의하면 규범적 해석과 연결되고요. 원칙인 거죠. 법률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를 취하되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고,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적중 심한 문제 풀어보죠. 1번 갑은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그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점은이죠. 자, 우리가 유언행위는요, 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요식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요식행위에서 유효하는 그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유언이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1번 갑이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유언장의 작성을 완료한 때, 성립한 때는. 물론 이 유언장이 효력에 발생하는 때는 3번 갑이 사망한 때죠. 이게 말이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요식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은 그 요식행위를 완료한 때고요. 따라서 유언장의 작성을 완료한 때입니다. 1번이 답이고, 물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는 갑이 사망한 때죠. 자, 2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2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자, 우리가 착오에서 공부하겠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당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 갑이 을에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참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되죠. 2번 X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어요. 이중매매고 제1미순 병인
악이네요. 악에도 유효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가정매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근데 제3자라는 게 뭐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도 제3자가 아니고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포괄승계인은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지 못합니다. 1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명일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지번에 착각하여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했어요. 대표적인 오표시 무효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Y토지에 대한 매매는 성립하지 않았고 원하는 대로 X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성립됐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렇게 오표시 무효 원칙 자연적 해석 결과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면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5번이 답이죠. 자,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세금 회피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정소의 X토지를 상속받아 갑이 상속세를 면하라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죠. 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 5번이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다음 갑을 간의 법률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무효냐 유효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해요. 일단 1번 유부남 갑과 유부녀 을이 불륜관계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무효고죠. 2번 동업자 갑과 을이 갈라서면서 갑이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에 대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동업 제한, 경업 제한은 일단은 유효합니다. 근데 지나치면 반사회적인 거잖아요. 평생 동안은 지나치죠. 따라 이것은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입니다. 3번 갑은 국가기밀을 빼주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죠. 4번 공무원 갑은 퇴직까지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자 공무원이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기로 했더라도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니까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반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1, 2, 3, 4번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답은 5번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무역업자 갑은 밀수자금으로 쓸 용도로부터도 을로부터 돈을 차용했어요. 돈을 차용하는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밀수인 거죠. 그러니까 밀수가 반사회적이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비로소 무효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표시도 안 되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면,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다음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잊지 마십시오. 자,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4번입니다. 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회의명의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받았다. 판례유할 때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니까 1번 갑과 명사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X예요. 조심할 것은 2번인데. 자, 여러분들 목적의 유효권에서 목적의 확정, 목적의 가능, 목적의 적법,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다시 말하면 적법과 사회적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와 강행복귀 위반이 무효인 것은 별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강행복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중매매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2번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은 강행복귀 위반의 무효이다. X죠.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말 그대로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5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는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이죠. 여기다 추가할 것은 뭐예요?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으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왜요?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5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어요.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네요. 조금만 적어볼까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데 의사는 뭐죠? X토지고 표시는 뭐예요? Y토지죠. 자,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니까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므로 원칙적으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이 돼요. 다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 Y죠.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이때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하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규범적 해석이냐 자연적 해석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매 대상의 X토지임을 쌍방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또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2번 X죠. 3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죠. 왜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죠? 이거는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5번도 X입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자, 이거 24의 기출문제인데 문제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이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보시죠.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했어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죠. 따라서 별말 없으면 89만원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니까 2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원을 성립한다. 맞는 증명이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 결과 98만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했대요. 제곱미터당 98만원 합의했다는 말이 나오면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죠. 자, 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규범적 해석,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다시 문제합니다.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가 당 158만원을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이중매매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이중매매가 사기인 것은 아니에요. 1번 을은 갑과 명세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중매매를 제1매수인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짐으로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근데 무효가 될 수 있죠.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왜요? 반사회적이란 이유로. 반사회적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이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죠. 5번. 만일 갑의 매입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의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청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초핵심 요약 정리하고요. 그에 관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올려드린 화요일날 요약 강의 들으시고 문제 풀고, 그죠? 다음날 요약 강의 들으시고 또 문제 풀고. 요약 강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의 암기하듯이 암기해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